네, 개장 후 1시간이 지난 지금 또 지수의 방향성이 장 초반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양전에 성공했죠. 0.14% 정도 올라가면서 2,77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대비해서 탄력 많이 떨어졌습니다. 강보합 정도 지켜가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에 또 변화가 있었는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가 갑자기 1시간 만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안 그랬습니다. 네, 일단 네. 지수가 흐름 보니까 아무래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큰 것 같은데 네.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배도 급하게 하다가 좀 멈추는 모습들 그런 것도 확인되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변화는 일단 오늘은 또 한정된 섹터, 특히 미국 시장에서도 보여줬듯이 지수와 함께 한정된 sek터가 가다 보니까 오늘도 국내 시장에서도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전선 전력기기 그런 쪽이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종목들이 확산이 못 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그냥 또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하이닉스나 몇몇 HBM 종목들이 강한 거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머니맵 통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와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3% 가까운 상승세 나타냅니다. 한미반도체도 2%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쪽에 또 수급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생산 이제 중단한다라는 설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리비안이 시간외에서 급등한 효과도 있겠죠. 오늘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이러한 종목들 특히나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SKC도 1% 정도 올라갑니다. LNF나 엔캠은 2% 나란히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이 HLB가 어제와는 또 사뭇 다릅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1% 넘게 하락했었죠. 지금 장중에 6% 넘게 낙폭 좀 키워가고 있고요. 클래시스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하지만 파마리서치, 루닉 같은 종목들 오늘 상승불 강하게 켜져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그래도 상승불을 지켜가고 있고요. HL, 만도, SL 같은 종목들 일단은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다 같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글로비스, HMM까지는 일단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외에 크래프톤이 3%대 강세, 넷마블과 펄어비스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셨던 전력기기 쪽에서 LS 일렉트릭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1에서 2% 각각 올라가는데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일이 이제 하루 정도 남아 있습니다. 관련한 종목들 흐름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게임주 안에서도 대표적인 종목들이 다 같이 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저희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던 종목 있습니다. 쿠키런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데브시스터즈가 목표 주가를 달성했네요. 65,000원. 신고가를 또 찍고 있습니다. 이 쿠키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어요. 네, 별거 다 아버지가 되네요. 예. 다 붙이는 거죠. 예. 쿠키 뭐 요리사도 아니고 아버지로. 예. 근데 일단 지금 데브시스터즈를 바라보면서 성과가 잘 나왔습니다. 네. 그때 초기에 말씀드릴 때만 하더라도 뭐 예약 판매, 예약 건수가 한 100만. 근데 이번에 공개되기 전에 200만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빠르게 들어가는 게 혹시 해외 쪽에서 성과가 좀 더 나오겠다 싶어서 그러지 않나 싶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공개하고 나다 보니까 글로벌 순위들이 쭉쭉쭉 올라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변화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반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 올해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중요한 키 역할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공개하고 처음 성적이 잘 나오게 되면 그게 정점으로 해서 약간 살살살 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혹시 데브시스터즈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로 더 강할 거를 기대하는 것보다 한번 끊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조정이 좀 받게 되면은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은 DNC 미디어 볼 때입니다. 네. 웹툰 관련해서요? 그렇죠. 네. 그때 지난번에 또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게임이 네. 이제 또 집계가 되고 네. 이 실적이 반영될 시기가 다음 분기겠죠.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실적 잘 나올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초반에 인기 좀 주춤했다가 다시 실적 확인될 때 재상승 이런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그렇게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쿠버지라고 부르시네요. 네. 오늘 대박 시스터즈 거의 뭐 상한가를 또 찍기도 했던 종목인데 일단은 지금 신고가 영역이다 보니까 수익을 적절히 챙겨보고 다른 종목을 얘기해 주셨어요. DNC 미디어입니다. 나스닥 상장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 하루 앞둔 상황에서 또 볼만한 종목으로 우리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심택입니다.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확실합니까? 네, 네, 오늘 되게 잘 이렇게 이제 받쳐주시네요. 네. 예. 확실해 보입니다. 예,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성과 나오는 게 반영되게 되면 주가도 레벨업을 시도하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보는데, 이 회사는 거의 매출의 80% 가까이가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서 그냥 웨이퍼죠. 예, 기판. 그래서 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기판 쪽인데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 메모리 모듈 한 23%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쪽에서 일단 실적의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게 저부가 가치 매출 이쪽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이 회사의 강점이죠. FCCSP 이쪽에 대해서 플립칩 스케일의 기판이라든가 게다가 또 MCP라고 하는 모바일량 쪽이죠. 거기 나오는 그 기판 쪽에서 또 SDSD용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멀티칩 패키징 이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 수요가 회복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3월부터 보니까 신규 주문이 쭉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효과까지 가세된다. 그러면은 하반기에 이제 들어설 PC 쪽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온디바이스 AI죠.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왔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성과가 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작용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이 수요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적 기대감 하반기에 가져볼 수 있다라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MCP라고 하는데 모바일용 반도체 패키지라고 합니다. 애플향으로 해서 우리가 좀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신제품 이러한 효과들 받아갈 수 있는 걸까요? 네, 회사에서 이제 얘기 나왔던 부분들은 그냥 애플이 아니라 북미 스마트폰 네. 사업자 애플입니다. 애플이죠. 네. 네. 북미에 누가 있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애플 쪽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보통 이쪽 같은 경우는 모바일 디램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90% 담당하고 있죠. 그런 쪽에서 같이 연결돼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동반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라는 쪽에서 나도 애플 수혜주인데 좀 억울하게 아무 변화가 없는 흐름들로 봐야 된다고 하게 되면 이것도 반응이 나올 것이다. 근데 거기다가 중요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턴과 함께 나오는 수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나 라는 쪽에서 기판 업체 쪽에서도 최선으로 봐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기판 업체 중에서 최선호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 이제 턴어라운드 정말 기대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볼게요.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게 이거죠? 네. 그래서 지금 2분기까지는 별로일 것 같습니다. 2분기 별로인데 3분기부터 이게 잡히기 시작한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한 300억대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죠. 네. 이게 기대가 된다라는 쪽도 리포트에서 확인이 되는 모습들이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레벨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은 안정된 실적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지금 주가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확인되기 시작하면 아마 2분기 때 실적이 그냥 별로다라고 해서 혹시나 흔들거린다. 그럼 그때가 좀 타이밍이 아닐까. 그런 관점 쪽에서 체크해 보시면서 레벨업 될 하반기 실적을 기대해 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분기부터 흑자 전환, 그리고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300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은 뭐 34,00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전에 찍었던 신고가가 4만 원대이거든요. 목표 네. 주가는 어느 정도 보세요? 거기입니다. 네, 그래서 네. 한 4만 500원대 정도까지 일단 보시면서 추세 흐름들을 맞춰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3만 1,000원대로 바라보면서 또 이제 중요한 지지권 이탈하면 안 되겠다 이런 관점 쪽으로 일단 실적이 변하는 과정들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택은 목표 주가 4만 500원, 손절가는 3만 1,000원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방입니다. 상승 모멘텀이 세방이라고 하는데 직접 쓰신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네, 작가님께서 작가님도 알겠습니다. 네. 드립의 세계에 빠지셨는데. 네, 좋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드립의 세계. 그렇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총 3방이라고 하니까 첫 번째, 네, 미국이에요. 미국 쪽에서 어떤 모멘텀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이 회사는 아마 요즘 광고도 나옵니다. 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큰 거인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네.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는 본 것 같아요. 예, 보신 것 같죠? 네. 이제 왜 광고를 할까요? 그러니까 좀 돈을 약간 많이 쓰네요. 내 이제 이미지를 네. 변하면서 이제 우리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네. 그때 나왔던 게 이제 이 회사가 컨테이너 관련된 쪽에서 벌크함을 그리고 또 컨테이너나 벌크함을 국내 운송하는 게 매출의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수출입도 관련된 화물 선적 내리고 그리고 또 올리고 하는 이쪽에서 한 26% 하다 보니까
항만 쪽에서 뭐 일하는 데는 전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이번에 미국의 현지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런 쪽에서 보다 보니까 왜 현지법인을 설립하느냐, 미국 진출에 대한 얘기는 또 저희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때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번에 IRA 그리고 또 반도체 칩스법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볼 때 다 같이 진출한다. 그러면은 반도체나 그리고 또 2차 전지나 이런 쪽에서 관련된 국내 업체들과 함께 공략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점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여러 가지 쪽에 또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최근에 이 세방이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게 바로 이 테마에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포항 영일만 관련된 이슈거든요. 네, 영일만의 주요 항만 운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번에 나왔던 수혜를 가장 또 받을 수 있는 업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정부에서도 관련된 또 도로나 인프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나오게 되면 오히려 훨씬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또 항만 시설에 대한 가치 올라갈 거고 운영했었던 경험들이 또 시너지가 맞춰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이번에 동해 석유 그 가스 관련된 쪽의 수혜가 아니겠느냐. 근데 이건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변화가 나왔는데 그럼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별로 안 비싸네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작용되는 그런 과정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테마주에 편승을 하긴 했지만 또 그 안에서도 이제 알짜배기 기업을 잘 찾아봐야 될 텐데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볼만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이제 포인트 저평가입니다. 시가총액도 2천억 원대라서 사실 주가도 그렇고 부담이 좀 없다라고 보신 것 같거든요. 네, 시총이 올라서 2,700억입니다. 네. 네, 올라서 2,700억이 되면 1분기 영업이익이 근데 108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 또 약간 물류 쪽 해운 이쪽이 조금 맞아요. 다들 다시 호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좀 바빠질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만약에 3,400억 나오는데 네. 지금 올랐던 시총이 2,700억이다.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PBR을 봤더니 0.29배입니다. 물론 각 전국의 항만시설이나 관련된 흐름들의 가치를 장부 가치를 따지게 되면 훨씬 더 저평가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주가가 약간 테마나 아니면 또 모멘텀이 만나서 이런 저평가가 해소가 되는 또 계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럴 쪽의 변화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흐름들 아마 꿋꿋하게 올라온 모습들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레벨업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도 한번 무게 삼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레벨업해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PBR 0.29배니까 혹시나 예전에 또 그 종목도 있었습니다. 약간 또 오명이 있었던 어떤 뭐 라더견 사태 뭐 이런 네, 쪽과 함께 연결됐던 네. 측면이 있었긴 했는데 그와 상관없이 그래도 회사의 가치가 변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때 나왔던 부분은 무시하고 다음 저항권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17,500원대 정도까지는 그때 만들었던 저항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한번 가봐도 되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2,8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업의 가치를 좀 보면서 이 종목을 대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방 목표 주가는 17,500원, 손절가 12,800원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